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거리에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성도에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11일 베이징이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에 나선 데 이어 상하이도 자율주행차 도로시험 운행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상하이 푸둥신구는 자율주행차 15대에 대해 도로시험 주행 번호판을 부여했고, 바이두, 주싱을 비롯한 세계 업체의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들은 이 자율주행차들이 도로에서 신호등을 준수하며 우회전, 유턴 등 각종 테스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했다고 보도했고, 중국은 이 같은 상하이의 자율주행 시험 운행이 중국 최초로 초대형 도시의 도심구역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험 운행 거리를 더 축적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은 물론이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중국 자율주행 전기차의 절반은 미국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2대 중 1대는 엔비디아 칩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중국 친환경차에 공급된 L2급 이상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무려 44.2%에 달했습니다. 호라이즌과 화웨이는 중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15.1%와 3.7%에 불과해 1위 엔비디아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 엔비디아 칩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은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전 중국은 AI 기반 자율주행을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했는데요. 중국은 오는 2030년에 인공지능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기반을 토대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AI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중국은 제대로 된 AI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엔트그룹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대화형 AI인 챗 GPT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권에 위협이 되는 온라인상 정보를 일제히 검열하는 만리방화벽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챗GPT를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들이 자국민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운영하는 모바일과 PC 등 각종 플랫폼에서 챗GPT를 접목시킨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텐센트가 운영하는 메시지 앱 위챗에선 올 들어 생겨났던 다수의 챗GPT 관련 서비스들이 돌연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은 향후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출시 전에 정부에 보고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중국 정부에게 챗GPT는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챗GPT의 천안문 사태를 아니? 라고 묻자 1989년 6월 4일 베이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민주화 항쟁이고,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천안문 사태에 대한 토론과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해왔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 챗GPT는 곧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AI가 탄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바이두가 개발한 어니봇을 시연해본 결과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꽃그림도 그리고 당나라 시대 형식의 시도 창작할 줄 알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천안문 사태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서 침묵했다. 어니봇은 챗GPT와는 달리 중국 정치와 역사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아예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AI 모델의 성능이 가용학습 데이터량에 비례한다는 걸 감안하면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AI를 만들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통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중국 인공지능 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미국의 제재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 A100과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H100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미행정부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했고, 조만간 AI용 저사양 반도체 수출길도 막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이외에도 인텔, IBM, 퀄컴 등 미국 기업의 칩에 의존해온 중국 AI 기업들은 사실상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자율주행의 상징인 바이두의 자율주행 차량이 대형 사고를 치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 언론 IT지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바이두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은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와 충돌합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은 잠시 정차하더니 곧장 시동을 걸어 멀리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게재한 자동차 블로거는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뺑소니를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바이두의 자율주행 테스트카가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정상적 통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고는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놓고 뭐라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려가 버렸는데요. 중국 일부 블로거들은 이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 대부분은 자율주행차가 뺑소니를 먼저 학습했다, 중국산 자율주행차는 중국 현실 반영이 된 것 같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차량 차체에 바이두 산하의 무인 자율주행 기업 러보카이파오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어 바이두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 바이두 측은 사고는 차량의 타이어 부분에 매우 경미한 접촉이었다, 이미 사건을 처리하고 기사와 합의를 봤으며 뺑소니 문제가 일어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이두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소식에 가장 당황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얼마 전 도요타와 중국이 자율주행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 AI는 일본 한성차 OEM 토요타와 중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포니 AI는 현재 베이징, 광저우를 포함 중국 4개 도시에서 공공 로보택시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저우에 본사를 둔 GAC 토요타는 중국 포니 AI에 기술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전기차를 공급하고, 중국 포니 AI는 이 차량에 로보택시 플랫폼을 연동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중국과 자율주행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대표 기업들은 한국과 자율주행 동맹을 일찌감치 맺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전기차 기업들은 한국 부품이 없으면 자율주행은 꿈도 못 꾼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 HL그룹은 미국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모터스에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HL은 루시드와 리비안 등 북미 주요 전기차 회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HL그룹 계열사인 HL클레모브는 루시드가 내년부터 양산할 것으로 알려진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그래비티에 가상엔진 사운드 시스템과 전측방 레이더 그리고 전방 카메라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엔진 사운드 시스템이란 전기차가 저속 운행 시 보행자에게 특정 소리를 내 차량을 인식하게 만드는 장치인데요. 루시드가 그래비티를 연간 5만 대씩 생산할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HL은 수천억 원대 규모의 전기차 핵심 부품을 수주한 것입니다. 테슬라 대항마로도 주목받는 리비안조차 HL클레모브의 사운드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 R1T, 준대형 SUV R1S, 아마존 전기 배송 트럭 등 약 8만 대의 북미 전기차에는 한국 기업 HL클레모브가 만든 핵심 부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HL클레모브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모든 자율주행 영역에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으로 자율주행 관련 특허만 218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핵심 제품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그룹의 합작사 모셔널의 자율주행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LA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모셔널은 현대차가 20억 달러를 투자해 미 자율주행 업체 앱티브와 공동 설립한 회사로 레벨 4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에 돌입해 올 연말부터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이미 주행 이력을 10만회 넘게 확보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레스토랑에서 우버이츠 고객을 위한 자율주행 음식 배달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공산당과 미국이라는 걸림돌에 일본은 기술력 자체의 한계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무섭게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